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종임금 시대 한양 어느 마을. 여보게 그 소식 들었는가? 아니 간밤에 호랑이가 김서방을 물고 갔다네. 아이 정말인가? 도속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겐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날이 밝으면 이처럼 간밤에 일어난 일로 한양 도성안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로 소란스러웠다. 나라에서도 호랑이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 도무지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 골칫거리였다. 내로라 하는 훈련도관 포수들이 도성 주변의 산과 숲을 뒤졌으나 신출귀몰한 호랑이를 찾을 재간이 없었기에 도성한 백성들의 두려움은 날로 커져갔으며 조정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임금 역시 해결책을 찾으려 고심하던 차에 팔도 관찰사들에게 맹수 사냥을 잘하는 포수를 구하여 보내도록 어명을 내렸다. 이 소식은 황해도 관찰사에게도 전달되었으며 때마침 도내 해주에 조시성의 노련한 포수가 맹수 사냥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홀몸으로 지내며 맹수 중에서도 범사냥을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조포스는 흔쾌히 어명을 따르고자 했다. 이에 관찰사는 장계를 올리고 조포스를 한양으로 급히 파견하였다. 그에게는 늘상 하던 범사냥이었지만 어명이 떨어지고 보니 무거워진 마음에 평소와는 다르게 급히 길을 재촉하였다. 범사냥으로 단련된 민첩한 걸음으로 480여 길을 이동하며 해가 지면 주막에서 묵고 새벽 달게 울면 바로 길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송도 넓은 이 주막에서 묵고 일찍 출발하여 어느 산길을 지나는 중에 백골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란 초포수가 다가가 살펴보니 장사 지낸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의 두골로 보였다. 주변을 살펴보니 위쪽에 오래된 묘가 사태로 무너져 내려 길 위에 이리 굴러다니는 것으로 보였다. 어허, 어찌 이런 일이? 후손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고인이 편히 잠들지 못했구먼. 안타까운 일이로구먼. 조포수는 혀를 차며 깨끗한 속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두골을 감싸 행장에 집어넣었다. 조포수는 근처 주막을 찾아 요기를 한 후에 빌린 곡괭이와 두골을 감싸 들고 근처 산으로 올랐다. 조포수는 유골을 다시 묻어주려고 생각하니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간 기동량으로 들었던 자청령 우베코니 하는 풍수쟁이들의 말들을 되새기며 최대한 양지바르고 앞이 트인 곳을 찾느라 온 산을 헤맸다. 다행히 적당한 곳을 찾아 유골을 묻어주고 주박으로 돌아오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룻길을 꼬박 좋은 장지를 밀색하고 묻어주는데 보낸 터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내일 길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조포수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노인이 앞에 나타나 말했다. 우리가 유명은 서로 다르나 그대의 은혜에 감동하여 이곳까지 따라왔으니 괴이하게 생각지 말고 내 사연을 들어주시오. 나는 전생에 의술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오. 사후에 언덕가에 묻혔으나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자손이 끊기게 되니 묘를 살필 손이 없는지라. 우수에 분묘가 무너져 두골이 노상에 방치된 중에 은인의 도움으로 새로 양처에 머물 곳을 찾았으니 그 은혜가 백골 난망이요.
내 그대의 은혜를 갖고자 하니 내 말을 잘 따라주시오. 이어서 노인은 한양에 도착한 뒤 훈련 도감의 명에 따라 범사장을 시작할 때에 다른 포수들은 산으로 향하더라도 조포수는 한강가로 향하라고 했다. 한강가를 살피면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아낙네들을 언덕에 앉은 늙은 중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노승을 발견하는 즉시 아무 생각 말고 바로 총을 쏘라 했다. 이어서 노인은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은 나라의 명을 받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포수라는 업은 살생을 일삼는 것이니 향후에는 그 업을 버리고 의원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시오. 네, 그대가 가는 길에 신묘한 침통을 들 터이니 고이 간직하기 바라오. 이리 노인의 말을 듣고 주포스가 놀라 깨어보니 노인은 간 것이었고 사방에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요란했다. 조포스는 하루를 지체한 터라 바로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 아직 동트기 전 으스름 새벽달빛을 받으며 길을 걷는 조포스는 간밤의 꿈이 생각이 났기에 발걸음이 더뎌졌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 채이는 것이 있어 집어보니 침통이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금침 3개가 들어있었다. 호호, 신기한 일이네. 꿈이 허사가 아니었구나. 그저 꿈인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이 일러준 말이 맞지 않는가? 필시 노인이 은혜 갚는다는 말이 허언은 아닐 듯이구먼. 생각이 이에 이르자 주포스는 노인이 꿈에서 일러준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일이 잘 성사될 것이라는 희망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양에 당도했다. 한양에 당도한 후 훈련원에 들어가니 이미 팔도에 내로라 하는 포수들이 직결해 있었다. 다음 날 한양 근처 산으로 무리를 나누어 범을 찾으러 흩어졌다. 다른 포수들이 산으로 향할 때 유독 항해도 조포수만이 남대문을 나와 한강 변으로 향하니 동료 포수들과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의아해하며 황해도 조포수는 범사냥은 아니가고 가재 사냥을 나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비웃듯 말하였다. 조포수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은 되었으나 꿈속 노인의 말을 믿기로 한 이상 한강 상류에서부터 천천히 빨래하는 곳을 살피며 하류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빨래터는 많았으나 노인이 일러준 노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와우산 남쪽 서강 연변에 당도하니 빨래 방망이 소리가 낭자하고 근처 언덕에 과연 노승 하나가 앉아 아낙네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꿈속에서 노인이 이른 바대로이니 조포스는 다시 한번 놀랐으나 막상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것이 여간 주저되는 것이 아니었다. 만에 하나 노인의 말이 맞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상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이 명약 관하였으니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조포수는 총은 들었으되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다가 한순간 와우산 쪽을 바라보니 꿈속 노인이 나타나 노승을 가리키며 총을 쏘라는 신호를 하는 것이 보였다. 조포수는 노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노승을 향해 총을 쏘았다. 백주 대낮에 빨래터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리니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아낙네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개똥오멈, 저기 보여요?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어요. 분명 조금 전만 해도 노승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 본 겐가? 언덕 주변에는 빨래하던 아낙네들뿐만 아니라 총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총을 맞고 널브러져 있는 집채만한 호랑이를 보러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소문은 날개를 달고 금세 훈련도관까지 닿았고 곧바로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임금은 여차한 사정을 듣고 호랑이를 궁으로 가져오라 이르고 조포수를 장하게 여겨 편전에 들도록 했다. 오라, 장한지고 요망한 호랑이를 잡아 백성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니 백성의 은인이요 나라의 충신이로다. 그대의 공로를 기려 5,000냥을 상금으로 주고 무가 급죄로 선달을 제수하노라. 평생 홀몸으로 험한 산을 넘나들던 조포수는 임금께 사한 습배하고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궁을 나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480리길을 걸어와 한양에 당도할 때는 사냥총 한 자루와 낡은 행장뿐이었던 그가 이제는 선달이 되어 수천 냥을 실은 준마에 올라타고 고향 해주로 금이 한양길을 나섰다. 포수 조선달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중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주막에 묵게 되었다. 방에 들어 쉬려던 참에 주모가 조선달을 찾아왔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풍을 맞아 거동을 못하는데 이전에도 중풍으로 고생을 했을 때 침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침 놓는 의원을 불러줄 수 있느냐고 했다 한다. 그런데 근처에는 침 놓는 의원도 찾을 수 없고 근처 성도로 나가야 그나마 의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달님, 청것들이 아무리 사정을 말해야 기전으로 흘릴 것이 분명하니 귀하신 선달님께서 수고로 오시겠지만 가시는 길에 말씀드려 주신다면 사정이 다를 듯합니다요. 주모의 말을 들으니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에 조선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호, 풍이라면 일각이 급한데 침통에 침이 있지만 놓아본 적은 없는지라. 주모가 이를 흘려듣지 않고 선달에게 매달렸다. 선달님, 침을 가지고 계신다면 배씨 침수를 전혀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객지에서 사람 목숨 구하는 셈 치시고 침 한번 놓아주시지요. 주모의 청이 너무 간절한지라 조선달은 차마 바로 거절하지 못했다. 꿈속에 노인이 일러준 대로 행하니 호랑이도 잡고 손에 침통을 쥐었는지라. 노인이 침을 신침이라 한 것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번 환자를 보기로 했다. 풍을 맞아 사지의 마비가 온 환자 역시 대책이 없어 조선달에게 매달렸다. 조선달은 사정이 절박하니 뼈와 근육을 피해 가장 안전할 듯 싶어 콧등에 침을 찔렀다.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환자가 신음을 내질렀다. 아이고 죽겠구나. 더러 침을 맞아 보았지만 수족이 마비됐는데 콧등에 침을 놓는 의원은 처음이로세. 그런데 얼마 뒤 이렇게 비명을 지르던 환자가 차츰 고통이 잦아들더니 마비된 사지가 움직여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제 멀쩡합니다. 신의가 따로 없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달은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니 신기하고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꿈속 노인이 준 신침이라지만
의술에는 무지한 자신이 사람의 목숨을 이것에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달이 고향으로 들어오니 주막에서의 일이 이미 소문이 나서 하나 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선달은 꿈속 노인의 말대로 살생을 업으로 삼을 때보다는 사람을 구하는 의술이 자신의 마음에 더 기쁨을 주었으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호감도 생겼다.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의 의원들을 찾아가 침수를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게 3년 꿈속 노인이 남겨준 침통을 받삼아 침수를 공부한 결과 남들은 평생을 공부해도 이루기 어렵다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아끼는 세자가 원인 모를 마비로 인해 백약이 무효라. 전국에서 침수를 잘한다는 의원들을 한양으로 불러들였다. 조선달에게도 소식이 닿았는지라 평소 군영에서 다친 병졸들을 치료하며 좋은 평이 나서 관찰소에 기에 들어갔고 조정의 장계를 올려 그를 한양으로 몰려보내게 되었다. 조선달은 몇 날 며칠을 세자 옆에서 병세를 살피며 시침을 하였으니 세자의 마비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금은 기뻤으며 조선달이 이전에 호랑이를 잡아 특전으로 선달이 된 것을 기억하게 됐자 그의 변신이 더욱 신기하여 편전으로 불렀다. 오라, 그대는 몇 해 전 한양 성내에서 요망한 호랑이를 잡은 보수가 아니더냐. 이번 일을 미루어 보건대 필시 하늘이 종묘사직을 수하하려 그대와 같은 충신을 내게 보낸 것이 틀림없구나. 과인이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이미 재물이나 명성이야 충분할 것이고 혹여 원하는 건직은 없는가? 임금의 하명에 조선달이 잠시 생각하더니 부복하며 말했다. 전하, 신하된 자의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보상을 바라겠나이까. 다만 수신이 서반에 속하였으니 고향 군영에서 파총의 직을 내려주신다면 멸사분공하겠나이다. 임금이 조선달의 청을 들어 고향 군영의 파총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달이 자신을 파총으로 임명하기를 정한 데에는 고향 군영의 김파총이 항시 조선달을 포술 출신이라고 업신여겨온지라 같은 파총이라면 더는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임금으로부터 직접 직첩을 받은 조파총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괴롭힘을 받지 않았다. 이후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하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여삐 본 관찰서의 주선으로 조파총은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 조파총은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좋은 일들이 모두 꿈속 노인 덕분이라 생각하여 철마다 노인의 묘를 찾았으며 살생의 업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하는 업을 얻은 것을 고마워했다. 조파총은 군용에서 한동안 직을 수행하면서 병졸들의 병증을 침으로 치료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연히 그에 대한 칭송도 자자하였으며 그 후 의원이 손길이 없는 곳에 새로이 터전을 찾고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